정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 방안을 이번 주 금요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먼저 신규 확진자가 오늘 다시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세로 봤을 때 하향 안정세가 맞습니까? 네, 하향 안정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이어서 300명 내지 400명대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대전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와서 400명대가 됐는데 예. 오늘은 다시 300명대 중반이 됐고요. 예. 네. 최근에 이제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을 보면 검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심 접촉자라든가 해서 의심 신고 건수가 있는데 예. 거기 양성률이 한 0.75%, 100명 검사하면 한 명 정도가 잘 안 나오는데 예. 지금까지 누적은 1.4%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고요.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했을 때도 양성률이 한 0.16%라서 예. 전체적인 누적 양성률 0.3보다는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하락 추세가 좀 완연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내일부터 주 예. 중반 이후에는 지난주 월요일에 카페에서 이제 좌석에서 그 커피 같은 걸 마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제한을 완화했고 예. 최근에 이동량이 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하는 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집단 감염 양상을 보면 대전 비인가 교육시설의 집단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어서 걱정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지금 이제 확산하는 추세인데요. 대전에서 일단 확진자 133명이 나왔고 홍천에서 39명 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이제 광주라든가 안성에서 감염자가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공통적인 특징은 밀집된 시설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 지킨 게 예. 그 집단 감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고요. 방역 당국이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초 정상 발생일이라든가 80%가 넘는 감염률 이런 걸로 봤을 때 1월 4일 이후부터는 그런 시설 내에서 그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노출이 있었지 않느냐. 네. 그래서 1월 4일 이후에 방문했던 사람이나 관련된 사람은 예. 전부 검사를 받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이 IM 선교회가 전국에 약 20여 곳, 한 22곳 정도 그 비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그 전수 일제 검사를 할 예정이어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 현재 이제 수도권은 그 2.5단계, 예. 비수도권은 2단계 네. 이런 조치가 내려져 있고 이달 말까지 적용됩니다. 이제 네. 다음 달부터 새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 이번 주 중에 결정을 해서 금요일쯤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를 가장 중요하게 그렇죠. 여기는데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한 300명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 예.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한 1.5단계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고요. 예. 정부도 이제 단계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관련 협회나 뭐 전문가나 지자체, 중앙부처 이런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협의를 거쳐서 금요일쯤 발표한다는 그런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연말 특별 방역 대책으로 정부가 여러 사람이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언제쯤 풀리게 될지 관심이거든요.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수도권에 작년 연말에 먼저 적용이 예. 됐고요. 올 들어서 1월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조치입니다. 예. 이 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금 3차 대유행을 꺾고 확산세를 꺾고 안정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예. 핵심 방역 수칙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감염 양상이 집단 감염보다는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이 많은데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그런 그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아직 이제 그 3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겨울철이고 또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국내에서 지금 유입된 것도 확인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이제 다음 달에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설 연휴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향 방문이나 여행 같은 게 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접촉이 늘어나면 감염이 다시 확산할 위험이 있어서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완화하는 데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예. 네. 그 이미 발표를 했던 설 연휴 방역 수칙에도 예, 예. 그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좀 자제해 달라.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계속 하겠다 하는 걸 이미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조치는 아마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 학기에 유아하고요. 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이제 교육부가 새학기 학사 운영 관련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네.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이 예. 원칙은 지키되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특수학교, 특수학급은 이전보다는 더 등교를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아, 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예. 밝힌 거고요. 이제 이런 경우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발달 단계상 대면 수업의 효과가 크고 예. 또 전문가 지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예.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그 등교가 연기돼서 한 5월쯤 이렇게 개학이 됐었는데 예. 지난해와 같은 개학 연기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모든 학생이 전체적으로 다 전면 등교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큰 요인인데 하나는 그 감염 위험이 어느 정도냐 지역 예. 사회에서 그런 확진자 발생 수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 가운데 백신 접종자가 어느 정도 됐느냐 예. 이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의 백신 접종 계획이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 정도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마치겠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그때쯤 가서 전면 등교도 좀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외국의 사례에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면 접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래서 의료계 인력 지원을 요청을 했죠. 네, 그 이제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 그 백신 종류에 따라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관이 달라집니다. 그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한 예. 화이자 백신 그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모더나 백신 또 영하 20도인데 이런 경우는 접종 센터에서 가서 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상 2도 내지 8도 독감 백신하고 같은 경우인데요. 예. 이렇게 상온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뭐 얀센,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접종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접종센터는 전국에 250곳 정도 설치가 되는데 예. 접종을 위해서 필요한 의료 인력이 약 6천 명 정도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의료기관은 전국에 한 10,000곳, 그래서 한 2만 5천 명 정도 인력이 필요할 걸로 예.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더군다나 이제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접종 서비스도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접종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요. 백신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고 또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또 접종을 해야 되고 또 장소도 여러 곳이고 이러다 보니까 접종 인력에 대해서 의료계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그 권덕철 장관이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이 이제 목요일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앞서서 이제 분기별 일정은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어제 질병관리청 업무 보고에서 예.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2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는 예. 요양병원과 그 코로나19를 직접 대응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부터 먼저 접종을 시작하는데 예. 그 백신은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될 것 같고요. 네. 약 100만 명 정도가 1분기에 아마 접종이 될 걸로 그렇게 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에 가면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 재가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한테 이제 접종을 하는데 이때는 백신 종류가 더 늘어납니다. 그 모더나 백신, 얀센 백신, 노바백스 백신까지 이제 공급이 시작될 것 같고요. 예. 약 예. 그 1,000만 명 정도가 2분기에 접종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본격적인 접종은 3분기부터 시작됩니다. 그 3분기부터는 만성질환자하고 성인들 대상의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성인은 19세 이상 64세까지 성인에 대해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3분기부터는 화이자 백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때는 3분기에는 약 3천만 명 이상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예. 마지막으로 4분기 우리가 11월까지 집단 감염 형성하는 게 목표인데 네. 집단 감염이 형성되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전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거의 네.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단계가 그 11월인데 11월 이 4분기까지 예. 약 한
4분기에도 한 3천만 명 정도가 접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요일 세부 계획이 발표되면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